네, 생방송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밤 10시 56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 세계 트렌드를 살펴보는 위클리 픽 시작해 보겠습니다. 박종훈 기자님, 첫 번째 픽은 뭔가요? 네, 세계에서 신기한 장소 하면 바로 이곳이 손꼽힌다고 하는데요. 먼저 키워드부터 보실까요? 네, 신기한 곳이요. 네, 바로 지옥의 문입니다. 아니, 어떤 곳이기에 저렇게 무시무시한 이름이 붙어있는 건가요? 네, 보면은 딱 느낌이 오실 텐데요. 먼저 영상부터 보실까요? 네. 자, 투르크메니스탄의 이 키르쿰 사막 한가운데 거대한 싱크홀이 나타납니다. 중앙아시아. 싱크홀. 네. 바로 이 불구덩이가 지옥의 문입니다. 네. 무려 50년째 불이 꺼지지 않아서 붙여진 별명이거든요. 규모도 엄청나고 50년째 불이 안 꺼졌다고요? 네, 그래서요, 이 투르크메니스탄의 관광 명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열기를 이용해서 마시멜로를 구워 먹겠다고 찾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저렇게 길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마시멜로는 처음 봤습니다. 네, 맛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맛일까요? 네, 2015년에는 한 탐험가가 방호복을 입고 이곳을 건너는 도전을 해서 화제가 되게 됐죠. 그런데 그렇군요. 최근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이 지옥의 문을 폐쇄하라 이렇게 명령하면서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세계는 넓고 신기한 곳은 참 많습니다. 50년 동안 불이 꺼지지 않았다니 애초에 처음에 어떻게 생긴 건가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1971년 구소련 시절에 저기 이제 가스 골착을 하다가 집안이 무너졌어요. 그래서는 네. 거기서 뭔가 연기가 막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이제 유독 가스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빨리 태워서 없애려고 불을 붙였다고 합니다. 네네. 근데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스가. 불꽃은 점점 더 예. 커지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불꽃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50년째 네. 저렇게 유지가 되고 있군요. 보니까 이 투르크메니스탄으로서는 관광 수익도 얻고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 보이던데 왜 폐쇄시킨다는 건가요? 네, 이 관광 수입도 중요하지만 문제점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또 국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줄까 봐 이런 것들이 다 우려되기 때문이거든요. 네. 당장 이 국제 에너지 기구의 이 예측에 따르면 투르크메니스탄이 2020년 기준으로 메탄가스 배출량이 러시아, 미국에 이어서 3위라고 하는데 이 투르크메니스탄의 인구가 600만 명으로 미국의 한 50분의 1 정도 되고 면적 같은 경우도 2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메탄가스 배출량이 세계 3위다. 엄청나네요. 그 이유가 바로 저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에 있다.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이 많은 겁니다. 네. 그렇다면은 언뜻 생각해서는 가스를 태우지 않고 개발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예, 실제로 그래서 외신에서 보면은 이제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이 천연가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불을 끄는 거 아니냐 이제 네네.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투르크메니스탄이 세계 4위 천연가스 매장국입니다. 아, 그러다 그렇군요. 보니까 이 투르크메니스탄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대비해서 이 천연가스 매장량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이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제가 원자재 가격에 연동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네. 14년도에 보면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었을 때 투르크메니스탄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았고요. 코로나19 팬데믹 직후에는요. 물가도 굉장히 그러니까 인플레이션하고 그다음에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네. 이번 기회에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최근에 많이 올랐으니까 이런 그렇죠. 것들에 대한 개발 및 수출을 통해 가지고 성장을 좀 제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불을 정말 끌 수는 있는 거예요? 글쎄요, 지금 알기가 좀 어려운 게 사실은 투르크메니스탄에서 2010년에도 저 불을 끌려고 했는데 그때 실패했거든요. 그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일단 저기다 흙을 덮었는데 만약에 압력이 너무 강하게 되면 이게 폭발할 수도 있고 네. 또 예기치 않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서 혹시라도 더 위험해질까 봐 못 껐다 이런 전문가들의 분석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과연 투르크메니스탄 당국이 이번에는 불을 끌 수 있을까 세계인들의 관심이 앞으로 좀 모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픽 살펴봤고 두 번째 픽은 김지윤 박사님이 준비하셨죠? 네, 저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중국 관련 소식을 가져와 봤습니다. 키워드 네. 함께 보시죠. 중국 소식이군요. 네, 바로 무관용 봉쇄입니다. 네, 요즘 이제 중국이 올림픽을 앞두고 그야말로 예외 없이 아주 엄격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영상 보시죠. 네. 네, 1월 8일 텐진시 상황입니다. 지금 첫 오미크론 환자가 나온 건데요. 네. 시 당국은 곧바로 준봉쇄 조치를 내리고 주민 1,400만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1,400만 명이요. 네.
지금 마트에서는 물건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요. 시민들이 불안감에 너도 나도 사재기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아이고. 이렇게 시장에서는 배추를 두고 싸움이 벌어지기까지 했고요. 경찰까지 나섰지만 혼란은 계속됐습니다. 네, 지금 1,300만 명이 거주하는 시안시인데요. 이미 지난달 23일부터 완전 봉쇄 중이에요. 그래서 일부 주거지에서는 식료품난이 발생을 해서 지금 보시다시피 배추, 뭐 이런 것들, 당근 이런 걸 건네고 있죠. 네. 이렇게 주민들끼리 이 물물 교환을 하는 경우까지 생겼습니다. 외출을 할 수 없으니까 저렇게 교환을 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중국에서는 지금 이 봉쇄 조치 때문에 부작용이 많고 그래서 논란이 많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큰 도시가 말 그대로 멈춰섰네요. 너무 과한 조치가 아닌가 싶은데요. 맞습니다. 지금 중국의 일일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1월 14일 기준으로 165명이에요. 165명. 네. 네네.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에서 뭐 수십만 명씩 나오는데 아니 이거 갖고 이렇게까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제로 코로나 정책을 발표를 하고 나서 두 자리 숫자였거든요. 근데 세 자리 숫자가 됐으니까 이게 조금 더 강력하게 가야겠다 해서 곧바로 재봉쇄 정책에 나선 거고요. 네. 지금 3주째 봉쇄 정책을 하고 있는 시안시 같은 경우 정말 심각합니다. 왜냐면은 제대로 준비를 해놓진 않아서 지금 뭐 분배를 해줘야 되는 보급품 같은 것은 부족하고 근데 밖에 나가지 못하니까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그래서 네. 식료품을 구하지 못해서 이렇게 난리라는 것이죠. 그러네요. 중국에 이렇게까지 무관용 봉쇄를 고집하는 것은 역시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영향이 크겠죠. 맞습니다. 지금 영상에 나온 텐진시 같은 경우는 베이징에 가깝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확진자가 나오니까 곧바로 봉쇄에 들어가게 됐고요. 그리고 11일부터는 베이징으로 가는 기차 그리고 버스 운행까지 중단을 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처음에 이제 시행을 할 때는 우리가 중국의 서방보다 훨씬 더 나은 방역 정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그리고 그것의 정점이 사실은 베이징 올림픽이거든요. 그리고 이거 성공적으로 개최를 해야 되는데 네. 심지어 최근에 이제 중국의 올림픽위원회에서는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해요. 뭐요? 만약에 해외 선수단들이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이 전담팀이 가기 전까지는 사고 현장에서 그 누구도 건들지 마라. 사고가 났는데 구조활동을 하지 말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1분 1초가 시급한 그 교통사고 현장에서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놔둬라는 얘기는 이게 인명 경시 사상이 너무 심한 게 아니냐라는 그렇죠.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논란이 골든타임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렇게 강력한 봉쇄가 계속된다면 경제에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 이제 경기 둔화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기업들의 투자가 좀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공장이 가동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이런 난점들이 좀 생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골드만삭스에서도 올해 중국의 이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에 4.8%였다가 요걸 4.3%로 낮춰 잡았습니다. 네. 기존에 이렇게 성장률이 낮아질 때는 중국이 부동산 경기 부양에 나서곤 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헝다 사태 네. 이런 것들 때문에 부동산 사이드에서의 경기 부양 효과도 상당히 제한될 걸로 보입니다. 네. 이게 중국의 경기 둔화뿐만 아니라 이게 세계 경제 둔화에도 상당히 좀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공급망 자체가 문제가 생기는 게 방금 보셨던 것처럼 시안에 있는 국내 반도체 대기업들 같은 경우도 생산에 차질을 빚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공급망의 이슈가 생기게 되고 물가 상승 압력으로도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 공급망, 이 봉쇄 이슈가 좀 풀려줘야 되는데 네. 최근에 보면 이제 춘절 이슈를 앞서면서요. 이동 제한 명령까지 이제 있어가지고 아하.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이 좀 가중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위클리픽 살펴봤습니다.